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0월 12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즐거운 연휴 보내셨나요? 요즘 연휴가 너무 많았죠. 휴장도 너무 많았던 기간이었고, 이제 주식을 너무 사랑하시는 저나 아니면 우리 수달 패밀리 여러분들은 이게 연휴가 너무 많아서 정규장이 별로 안 열리다 보니 좀 따분한 시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말까지는 따로 이제 정규장이 휴장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제 좀 계속해서 집중해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을 많이 앞두고 있는 연말이 코앞이다 보니까 변동성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라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장을 주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흐름들 바탕으로 해서 쭉 이제 좀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10월달까지는 계속해서 아래 위로 요동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중간에 변수를 만들었었던 미국 부양책 관련한 논의 부분도 다시금 우리 트럼프 씨가 말을 뒤집으면서 다시금 이제 부양책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이제 뭐 큰 뚜렷한 상승이나 뚜렷한 하락은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구간 유지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런 흐름들 이어지는 게 10월의 장세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세계 증시 글로벌 증시 흐름에서 굉장한 특이점이라고 볼 건 없고요. 일단 연휴간에 우리가 쉬었던 뭐 금요일장부터 해서 쭉 이쪽 이제 뭐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에 진행됐던 미국의 목요일장, 금요일장 모두 다 분위기 좋았었고, 이제 월요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흐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주요 뉴스들 좀 짚어보면서 이번 주 흐름들 아니면 이번 달에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부양책 부분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게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 이제 뭐 거의 호떡 뒤집듯이 뒤집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죠. 트럼프가 부양책 관련돼서 좀 이제 뭐 진행이 안 된다 싶으니까 부양책 내려놓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반발이 워낙 심하고 지지율이 폭락하다 보니까 말을 그대로 바꿔버립니다. 치료제를 너무 과다하게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아주 그냥 미국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맞지 않는 굉장히 가벼운 언사를 보여주면서 좀 항상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인데, 일단은 뭐 이번에는 이제 크게 가라. 네, 코로나 부양책 관련해서 이제 협상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자기 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좀 그런 움직임도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부양책, 우리가 이제 증시가 좀 즐겁게 웃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 대선이 코앞입니다. 11월 3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채 3주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다 보니까 관련 주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후보자들, 주요 후보자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와 조 바이든, 이제 두 사람의 주요 공약과 관련된 정책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점점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등락이 점점 심해질 거고요. 그래서 하나 꼭 기억할 점은 개장에는 정치 때마다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애매모호한 시기일수록 수급이 이런 이제 정치 테마라던가 공약, 정치 공약과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는 거 맞아요. 근데 등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주식 초심자분들은 이런 종목들 다루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 초심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 말고 좀 장기적으로 공약을 따라가더라도 당장 이제 테마주로 분류될 정도로 매출이 없는데 아래 위로 등락을 하는 이런 종목들 다루지 마시고 큰 그림 내에서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에너지 종목이라든가 방산주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친환경이라든가 한국에서 요즘에 굉장히 이제 뜨고 있는 5G라든가 AI라든가 전기차, 수소차 이쪽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태양광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근거가 되니까 이쪽에서 장기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산업적 수혜를 받으면서 상향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찾아봐야지라는 접근으로 주식 초심자분들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눈에
딱 잡히는 그런 이제 급등락 종목보다는 그런 종목으로 대응하시기를 거듭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코앞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머릿속이 복잡하죠, 이 양반이. 지지율이 지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고, 2차 TV 토론은 일단 트럼프의 이제 코로나 확진 이슈 때문에 이제 화상으로 진행하자라고 했었다가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거 일단 취소가 됐고요. 뒤에 이제 22일에 이제 진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1차 첫 TV 토론에서는 전체적으로 여론상으로는 조 바이든이 조금 더 나았다라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2차 TV 토론에서는 이제 승부수를 띄워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패싱하고 그대로 이제 대선으로 가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대선에 불복하겠다라는 이제 멘트까지 했는데 뭐 그건 어차피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이제 2차 TV 토론 관련해서 이 두 후보자들 사이에서 조금 이제 결론적으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 아무래도 지금 좀 지지율 강세는 조 바이든 부분입니다. 연일 이제 워낙 이제 대선이 코앞이다, 미 대선이 코앞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계속해서 이제 미국 대선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투자자들의 시각을 관련 섹터로 몰리게 하고, 이래서 이제 큰 흐름상 이 흐름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친환경입니다.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그린 뉴딜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관련된 종목 너무 강세로 잘 해왔는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 그러면 공약으로 내세워놓은 친환경 정책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나 이제 전기차 부분이라든가 수소차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고,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이제 풍력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같은 친환경 에너지 발전 관련 부분 전부 다 굉장히 이제 재밌는 섹터들, 한국에서 이제 이미 대표적인 주요 종목들이 있는 섹터죠. 그리고 5G라 AI도 키운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지금 한국이 가고 있는 방향과 맞는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참고할 부분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국 내에서는 조금 이제 노동계라던가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이게 단어가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상하게 와닿을 수 있으니까, 이제 친기업주의냐 아니면 친노동자주의냐라고 봤을 때는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친노동자주의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공약 내용 중에는 법인세를 28%까지 굉장히 이제 많은 비율 인상을 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조 바이든이 이제 지지율 강세로 이어지다가 당선이 됐을 때는 금융시장에 살짝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에 둬야 되고요. 아무튼 그걸 떠나서 일단 이 사람이 보고 있는 방향성에서는 친환경 정책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나 수소 연료 전지 같은 부분에서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라는 건 좀 그런가요? 이분이라고 할게요. 이분은 그래도 망언을 하진 않으니까.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미국산 배터리로 이제 전기차 시장, 앞으로 이제 다가올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자라는 방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2차 전지 주요 종목으로 꼽는 이제 LG화학, 삼성 SDI, 뭐 포스코케미칼,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미국산이 되기 위해서 미국 내 현지에 설비를 좀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미국향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이게 전방산업 쪽에서 그런 선택을 한다면 이제 후방산업에 있는 산업군들은 설비 투자의 수혜를 받아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그냥 단적으로 짚어본다면 이제 원방테크 같은 경우가 좀 거기에 해당하게 되는데, 자, 요런 재밌는 부분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방향성을 보고 있다 보니까 청정 에너지 펀드들 굉장히 잘 성장을 합니다. 조 바이든이 강세로 이어질수록 아무래도 한동안 계속해서 강세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이 결국 투자자들의 시각과 부합하고 있다는 거, 이런 내용들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해외 이제 주요하게 우리가 이제 큰 흐름으로 봐야 될 뉴스들은 이 정도 보면 됐을 것 같고요. 한국 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점이랄 건 사실 없습니다. 요거 정도가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수 있는데,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드디어 1단계로 완화가 됐네요. 그동안 좀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이제 PC방이라든가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서 영업에 제한이 굉장히 심하셨거든요. 좀 이런 부분이 영업이 재개가 되면서 조금 어려움이 극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당분간은 조금 이제 저 멀리 좀 치워두고 우량주들 위주로 좀 봐야 되겠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요 뉴스들 우리 쭉 체크해 봤고요. 그러면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주요 종목들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세팅했던 종목들에서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장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형주, 우량주 다루는데 방향성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마트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주요 종목들 흐름들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난주부터 해서 보고 있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박스권에서는 이제 중단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좀 밀어 올리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금 밀어 올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괜찮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주봉상 어떤 흐름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되고요. 정맥볼 투자자를 보게 되면 외국인 주요한 매수 주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인 매수세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좋은 흐름들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메라 섹터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방을 바로 뚫기에는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온 상황인데, 이 다음 수급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무래도 좀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겠다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지지선이 13만 6천 원 정도다. 13만 6천 원에서 13만 7천 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면 다시금 상승파동으로 만들 수 있는 흐름 만들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뷰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원방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대형주라 보기에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 흐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참고할 부분은 없고요. 추세상으로는 지금 상장 첫날 만들어놨던 일봉상 고점을 한번 뚫어놨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서 바로 날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앞에 리뷰 이후에 오전장 미리 보기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런 상장 이후에 급락했던 종목들은 뭔가 하나의 계기가 마련이 됐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상승세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이 첫 양봉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 올려서 가고 있고요. 여전히 매수 구간은 45,000원 이하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 경우에는 관망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조 바이든 관련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핵심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한성기업과 마이크로브랜드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등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절대로 주식 초심자분들께서는 달려드시지는 않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마이크로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매집 차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상승 이제 6,300원 구간을 뚫어냈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상승 파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 달로 봤을 때는 이제 한 2주 정도에서 3주 정도가 그 실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세상 굉장히 좋은 추세에 지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브랜드가 날아가든 한성기업이 날아가든 둘 중에 하나가 날아가면 나머지 하나는 따라 올라간다는 거, 조 바이든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 대학 동문이에요, 대표이사가. 좀 나이 차이가 근데 너무 커서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뭐 아무튼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렇게 수급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건 기억하시면 좋은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섹터 주요 종목 DB 하이텍 들여다보게 됐을 때는 최근에 매도세들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뭐 지수가 불안정한 것도 있었고 애매한 것도 있었고 해서 반도체 섹터들은 계속 돈이 오르락 내리락 빠졌다 나갔다 하고 있고요.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이평선이라 할 수 있는 일봉상 60선을 잘 디디면서 계속해서 튀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번에 꺾일지는 수급이 이 근처에 왔을 때 35,000원 근처에 왔을 때 수급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아요. 35,000원 근처까지 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마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요 포인트는 좀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다시금 박스를 만들어서 상단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SNS텍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주죠. 자, 그래서 리뷰도
리뷰도 한번 해드렸었고 해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실 텐데 14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추세상으로는 지금 수급의 특이점은 따로 나오고 있지 않고 앞에 지수 하락할 때 1차 박스권은 이탈하고 지금은 하락 박스권 내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이 시작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장기 이평선을 디디면서 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락 박스권으로 볼 수 있는 요 구간 내에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하단에 가까운 구간에 온다, 중단에서 하단까지 온다라고 하면 매수 타점 잡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또 주요 종목으로 꼽는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뚜렷하게 상승 파동을 만들지 못하지만 박스권을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 내에서 하단선에 가까운 구간은 스윙으로 이제 대응하기 좋은 구간이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LG화학. 자,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지만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수급 괴물이에요. 정말 외국인 매수세가 정말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앞서 제가 뉴스 해석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시에 친환경 섹터에 굉장히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친환경의 대부분 사업엔 다 배터리가 요구가 되고요. 2차 전지에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주요 종목으로 할 수 있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주가는 항상 상대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분사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을 좋게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좋은 방향이 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주가가 위쪽으로 잘 밀어 올려가고 있고, 매수세, 외국인 매수세 굉장히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삼성 SDI 박스권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큰 박스로 봤을 때 큰 박스권 내에서 이탈하진 않았어요. 한번 이제 심장을 철렁하게 하는 구간은 있었는데 완전히 이탈은 하지 않고 다시금 박스권 하단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에 자, 외국인 기관 매수 흐름 굉장히 좋게 들어오죠. 2차 전지 섹터 외국인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걸 주요 종목들 매수 흐름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 SDI도 외국인 매수 흐름 들어오고 있고요. 큰 박스로 봤을 때는 중하단 구간 지금 지나고 있으니까 스윙으로 대응하기도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국 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급락 이후에 수급 회복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 섹터 강세로 가게 되면 따라갈 수는 있지만 상승폭이 예전처럼 좀 시원시원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 굉장히 좋게 들어오죠. 특이점이라 할 수 있는 수급들 들어오고요. 2차 전지 섹터들 지수만 뒷받침이 되어준다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올 수 있겠다.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린뉴딜 관련주들 들어가 볼게요. 풍력주, 유니슨과 삼각 MNT인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이 친구들 뭐 수급으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추세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큽니다. 특히 유니슨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단타에 익숙하신 분들만 좀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좀 거래량이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금 재반등을 좀 급하게 해온 상황이라 한동안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다음 이슈를 좀 기다릴 수도 있겠다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감의 M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우량주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오고 있었고, 지금 이제 상승 박스권 내에서 다시금 재발사를 하느냐 아니면 횡보가 이어지느냐 이제 조금 상황을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을 받는 섹터다 보니까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상단을 돌파해서 재상승할 가능성도 많고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지수가 좀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는 섹터의 흐름에 맞춰서 아래 위로 등락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린 뉴딜의 이제 넓은 섹터로 봤을 때 두 번째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케이블 섹터 차트가 비슷하죠. 풍력 섹터랑 굉장히 비슷하게 가는데 해적 케이블 관련 섹터 이제 KT 사ub마린과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는 매집 구간이라고 리뷰도 한번 잡아드렸었고, 우리는 짧게 매매 한번 하고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박스권의 하단을 굉장히 예쁘게 잘 맞춰주면서 상단 구간까지 다시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밀어 올리게 되면 발사가 시작되는 자리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급이 특이점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스캘핑으로 혹은 짧은 스윙으로 대응을 해서 상승 구간 받아 먹을 수 있겠다라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옴니시스템,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큰 파동 한번 나오고 특이점으로 매도 물량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금 이제 방향성을 어디로 할지 흔들면서 분위기 잡아가고 있는데요.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날린다라고 하기에는 거래량이 지금 아직 매집 구간이다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장기 이평선들과 마주치는 요 구간들, 한참 밑에 있는 요 구간들을 매수 타점으로 봐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리텔레콤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도 거래량이 크게 터졌기 때문에 바로 올릴지 아닐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면서 주요한 지지선이 지지가 되면서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000원 정도 구간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올린다면 가장 베스트인 차트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 섹터 두산 퓨얼셀 일진 다이아 볼 건데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주주 지분 매각 같은 포인트 때문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하락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하루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 16%까지 아침에 출발점이 마이너스 16%라 굉장히 이제 무서운 하루가 되셨을 것 같은데 낙폭가대 구간이 맞았습니다. 아침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 페이크를 치는 바람에 이날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었었는데 오후장 위로 올리면서 힌트를 쳤었고 연이어 이틀 이렇게 상승세 강하게 만들어내면서 지금 큰 구간대로 봤을 때 박스권 하단 근처까지 다시금 끌어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고 자금 흐름상으로도 다시금 박스권 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5만원까지는 조금 기대를 해볼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소 주요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 동향에서는 특이점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추세상으로 내가 대응을 한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48,000원 정도에서 5만원 정도가 스윙으로 적당하게 진입점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장기 우량주로 보고 있는 이마트. 자, 이마트 같은 경우 오늘 실적 발표에서 좋은 실적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대감이 많고 의견도 분분한 게 사실입니다. 자, 근데 어차피 우리 이마트라는 종목은 지금 우리 언택트 상황에서 그 신선식품 유통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 슥닷컴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슥닷컴은 아직까지 제대로 흑자를 내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성장하는 플랫폼이고요. 이 산업 전체가 성장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적 발표로 인해서 아래든 위든 등락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주분들께서는 너무 실망하시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산업 성장과 더불어서 성장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장기 우량주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없는 바이오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 스윙으로는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지수가 무너지면서 첫 번째 잡았던 구간 쉽게 무너졌고요. 두 번째 잡았던 구간도 쉽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우량주로 내가 내 포트에 담아둔다라는 의미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내가 가치 투자주를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냐? 내가 1차 매수를 하고 2차 매수, 3차 매수를 대응하실 때 굉장히 큰 단위로 하는 겁니다. 특히나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큰 흐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5만원에 첫 매수를 했다. 아니면 이미 내가 매수를 해서 55,000원에 첫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매수는 이제 5만원에 한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엔 45,000원이 왔을 때 그 다음은 4만원이 왔을 때 그 다음 35,000원 왔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매수를 해 나간다라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매출로 찍히는 가치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백신 뭔가 이제 치료제라던가 이런 이제 얘들이 가져갈 수 있는 신약 개발 회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슈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지지부진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매집을 이어나간다라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흐름들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현대차 마찬가지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금 흐름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 크게 빠져나갔을 때 자금 흐름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했는데 바로 뒤집고 상승세를 만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매매하기 어려운 대형주로 꼽혀요. 지금 실적 대비해서 올라온 주가는 적게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래 기대감이 더해진다면 더 상승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살짝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무조건적으로 매수 포지션은 가져가시지 않길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넣었다 뺐다 하고 있고요. 기관도 넣었다 뺐다 이런 흐름들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박스권 내에서 짧은 스윙은 유효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직 포지션을 잡지 말자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급 흐름에 맞춰서 포지션을 짜시길 추천드리고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IT 종목들 카카오, 네이버 마찬가지로 이제 차트가 굉장히
굉장히 비슷하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카카오 페이지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이슈도 붙어 있고요. 이제 결제 관련된 부분, 플랫폼 부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우상향으로서는 손색이 없는 종목이고 여전히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차피 지수에 연동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향으로 뻗을지 아니면 조금 행보를 할지 아래로 뻗을지는 지수의 흐름이 연동을 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5G 관련주 KMW, HFR, 에이스테크 들여다봐야 되는데 KMW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해서 이제 좀 경계감이 높아져 있는 증시 자체가 경계감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뚜렷하게 상승세를 바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상당 구간, 상승 구간 내에서 지금 박스권 잘 만들어가고 있고요.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는 이제 요 구간, 자 75,000원 구간, 여기가 밀리게 된다면 앞에 지지점 만들었던 72,000원 구간, 그 다음은 이제 7만원 구간이 되겠네요. 이렇게 분할 매수로서 내가 스윙 대응을 한다라는 거는 스윙으로 유효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자금을 다 밀어 넣어서 상향으로 가야지라고 선택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G 섹터는 지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종목입니다. 거의 직발로 받아요. 네, 이런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FR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 이후에 내리막을 신나게 타고 지수가 흐를 때 굉장히 강하게 흐르고 다시금 재상승을 하느냐 마느냐의 여부에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 내에서 자금 흐름도 마찬가지로 좀 특이점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5G 섹터에서는 좀 주요 종목이지만 어떤 흐름으로 갈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수급 흐름이 좋았던 이후에 한번 자금 이탈이 있고는 그 다음부터는 좀 경계감이 커져 있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는 자금이 상단에 갇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세 종목 중에서 지금 수급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추세상 가격 메리트가 어느 녀석에게 제일 있냐라고 한다면 에이스테크에게 좋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일단은 섹터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갇혀 있다라는 추가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역시나 지수의 흐름에 연동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K케미칼부터 한미사이언스까지는 우리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수급 괴물 돈 빨아먹고 있던 귀신 같은 종목들은 무언가 파동이 나옵니다. 자, 기간 매수도 본격화되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 여전히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한번 강하게 자금을 뺐었는데 강한 슈팅이 나왔을 때 강하게 뺐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금 자금을 밀어넣고 기간 매수가 더해지면서 상승 파동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슈에 연동해서 움직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아할 정도로 주가가 참 안 오르네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 흐름에서 조금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매도가 최근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합병 이슈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합병 이슈에서 굉장히 크게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매집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외국인 혹은 기관이 물량을 쌓고 있다라는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최근 구간에서 매동이 그렇게 딱히 특이점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주 신풍제약하고 이제 알테오젠, 시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상승 파동이 좋게 나왔다가 다들 좀 가라앉고 있었는데 시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점으로 나오고 있어요.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 친구는 실적 시즌 앞두고 미리 발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앞날이라던가 혹은 전전날까지가 최고점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자금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는 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조금 이제 안정세를 접어들었는데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지금 1일 확진자 수가 최고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 수준이기 때문에 키트 수요 늘어난다라는 거 입각해서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포인트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녹십자 같은 경우에 혈장 섹터 좀 안 좋은 악재도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고요. 소마제는 모더나 관련주 아무래도 지금 이제 스윙상으로는 점프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상승 파동이 나오죠. 스윙상으로 좋은 자리에서는 뉴스가 어떤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더나가 될지 자체 뉴스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자리를 제대로 만들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미사이언스는 아무래도 이제 지분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면서 갭 상승한 이후에 다시금 박스권으로 돌려놨고요. 다시 수상한 구간의 중단으로 다시 돌아와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어떤 재료로 이렇게 장난을 치는지 당분간 좀 지켜볼 여지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주요 종목들 전부 다 살펴봤고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도 좋은 내용으로 또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